계속된 가뭄으로 도내 저수지 대부분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밤새 비가 내렸지만 완전 해갈에는 부족할 전망입니다. 전라선 철도 이용객은 급증하는데 KTX 증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서발 KTX에서도 전라선은 빠져 있어 개선 대책이 요구됩니다. 도내 골프장들이 재산세 부과액의 절반인 34억여 원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마구잡이식 골프장 인허가를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일 목요일 아침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올해 가뭄이 이어지면서 저수율이 최악으로 떨어졌습니다. 전국에서도 가장 낮은 20% 수준인데요. 밤새 비가 내려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예년 수준 회복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입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섬진강 상류 수계에 자리 잡은 옥정호. 계속되는 가뭄으로 호수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옥정호 아래쪽으로 내려와 봤습니다. 땅이 말라서 이렇게 갈라졌고 새로운 댐이 건설된 이후 물속에 잠겼던 예전 댐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곳곳에 묻이 드러나 배가 다니기도 어려워졌습니다. 밑에 지금 육지에 나와 있어요, 배가. 나 지금 거기 잠깐 보고 오는 건데 다 나와 있어요. 너무 가물었어요. 현재 섬진강댐의 농업용 저수율은 10.9%, 예년의 절반 수준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완주 대하댐 6.5%, 구의 저수지 22.9% 등 대부분이 예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도내 저수율 평균은 25%대로 전국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뭄 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내년도 초에 모내기 활동에 지장이 예상됨에 따라서 아직까지 식수와 생활용수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용담댐도 하천 유지용수 방출량을 줄이는 등 가뭄 대비 태세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하수계에서 흘러나온 물로 수돗물을 자체 생산하는 익산시는 저수율이 역대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가뭄이 지속될 경우에는 저희들도 이제 광역상으로 늘리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이게 수계가 틀리다 보니까 좀 단계적으로 또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런 가운데 어제 밤부터 도내에도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많게는 80mm 이상, 간만에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번 한 번의 비로 저수율이 예년 수준으로 올라가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밤사이 비가 내린 전라북도 지역은 현재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강우량은 고창이 35.9mm로 가장 많고 정읍 26.5, 전주 20.1mm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를 기해 남원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졌고 군산 등 4개 시군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서해 남부 전해상에는 풍량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차례상에 오르는 큼지막한 사과와 배는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죠. 그런데 큰 과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농약도 많이 하고 일손도 더 드는 게 현실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비싼 값에 쓸데없이 큰 과일을 사 먹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농촌진흥청이 보급하고 있는 다양한 크기의 사과와 배입니다. 아이 주먹만한 크기에서 탁구공 크기까지 식사 후에 하나씩 먹기 적당합니다. 전국 100여 개 농가에서 시범 재배되는데 기존 과수농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큰 과일을 위주로 재배하다 보니 인건비, 노동력이 많이 들고 농약도 많이 치게 됩니다. 실제 사과와 배를 크게 키우려면 농약이나 성장 촉진제 처리가 불가피하고 봄마다 꽃순을 따주는 불편도 감수해야 합니다. 유통업체 입장에서도 추석과 설, 명절, 반짝 판매 외에는 잘 팔리지 않다 보니 농가 못지않게 고민스럽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먼저 가격적인 부담이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판매가 안 되었을 때 재고 부담을 안는다거나 또는 할인 가격으로 판매를 해야 하는. 과일 하나에 3, 4천 원을 호가하다 보니 학교 급식이나 회사 급식에 거의 납품되지 못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개당 500원 정도에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적정한 크기의 과일을 생산하는 것이 농가나 소비자 모두에게 이롭다는 지적입니다. 농촌진흥청은 그동안 차례상 차림에 너무 연연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고 정상 크기의 과수 보급에 나설 계획입니다. 핵가족화의 증가로 인해서 작은 과실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고 큰 것보다는 작은 과실이 저장성이 좋기 때문에 생산비도 낮추고 영양면에서도 이로운 껍질째 먹는 작은 과일로 돌아가자는 노력이 차례상에 익숙한 소비 패턴을 어떻게 바꿀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바닥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도내 300여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월 중 도내 기업의 업황 BSI는 제조업은 61에서 64로, 비제조업은 60에서 63으로 한 달 전보다 조금 상승했습니다. 10월 중 업황 전망 BSI도 제조업은 70에서 74, 비제조업은 64에서 67 상승했지만 평균인 100을 여전히 밑돌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 골프장들이 재산세의 50% 가까이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자치부 자료에 따르면 도내 골프장 22곳이 재산세 부과액 70억 원 가운데 48%인 34억 6천만 원을 체납했고 익산 웅포 골프장이 33억 8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익산 쌍떼힐 골프장이 8천만 원이었습니다. 국회 임수경 의원은 환경 파괴 논란에도 골프장 건설을 강행한 지자체들이 부메랑을 맞고 있다며 인허가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산 지역 시내버스 업계가 연료비 체납으로 운행 중단 위기에 놓였습니다. 군산 여객과 우성 여객이 지난 5월부터 압축 천연가스, CNG 요금을 10억 원가량 체납함에 따라 군산 도시가스는 두 업체에 다음 달 6일부터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54개 노선에 시내버스 110석대를 운행하는 두 버스 업체는 군산시의 지원금이 축소되고 수입금도 줄었다며 납부 여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추석 명절을 전후해 KTX 이용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전라선의 경우 KTX가 하루 몇 편 되지 않아서 이용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년부터는 서울 수서에서 출발하는 KTX 역이 생기는데 전라선은 운행 계획이 전혀 없어서 개통 전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공사가 한창인 수서 평택 간 고속철도는 내년 상반기 개통 예정입니다. 수서발 KTX는 경기도 평택까지 61km 구간은 기존 서울 용산발 KTX와 다른 노선을 이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서 KTX가 개통되면 호남선은 주말 기준으로 KTX 운행이 현재 왕복 48차례에서 136회로 3배가량 늘어날 예정입니다. 경부선도 비슷합니다. 호남선과 경부선은 수서 KTX 사업 노선에 포함되어 있지만 전라선은 빠져 있습니다. 지난 2013년 면허 발급 당시 수요가 많지 않다며 전라선을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라선 이용객은 호남 고속철도 개통 이후 150% 증가했고 입석 이용객도 3배 넘게 늘었습니다. 전라선 KTX는 지금도 하루 40편으로 호남선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어 수서발 KTX 운행 계획을 서둘러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용객 변화라든가 그 내용상 호남선만 있고 전라선이 없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거고요. 전라북도 역시 수서 KTX 운행 계획에 전라선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호남선 KTX는 용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서발 KTX 개통 시 최대한 증편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수서발 KTX 개통 이후에나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어서 전라선 증편을 위한 지역의 노력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올해 추석 연휴 고속도로 이용 차량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에 따르면 연휴 전날인 25일부터 연휴 마지막 날인 화요일까지 도내 고속도로를 이용한 귀경 차량은 76만 6천 대로 지난해보다 8.7%가량 늘었고 귀성 차량도 4.7%가량 증가한 74만 4천 대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공사는 역귀성 증가 추세로 귀경 차량의 증가폭이 컸던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 4월
호남 고속철도가 개통된 이후 전라선 KTX 이용객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처음 저속철과 서대전 경유 문제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현재는 전라선 KTX를 이용하는 승객 수도 갈수록 늘어 증편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호남 KTX 개통 전후 시점인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전라선 이용객 현황을 보면 전라선의 경우 일평균 이용객은 지난해 대비 46.5%, 입석객은 무려 218.2%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승객 수를 보더라도 전주역은 개통 전 일평균 1,846명에서 2,605명으로 남원역도 일평균 414명에서 599명으로 승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초 코레일이 호남 KTX 개통을 앞두고 작성한 운영 계획안을 보면 전라선이 주중 22회, 주말 26회로 계획됐지만 서대전 경우 논란 이후 주중 주말 모두 20회로 축소됐고 승객이 크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조정 시에도 증편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북 지역은 수도권과 연결되는 항공편 하나 없는 교통의 오지입니다. 최근에는 전북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과 한옥마을 관광객 증가, 그리고 꾸준한 기업 유치 등으로 KTX 이용객은 더 늘어날 전망이어서 그 어느 지역보다 KTX 증편 운행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우선 한국철도공사가 노선에 대한 면허 발급 권한을 갖고 있는 국토교통부를 설득해서라도 조속히 전라선 KTX 증편이 이루어지도록 역할을 해야 할 것이며 지자체와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MBC 논평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명지의료재단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남원 서남대가 또다시 내홍에 휩싸였습니다. 옛 재단 측이 최근 인수자를 다시 공모하고 나서면서 일부 교수들이 동조하고 나서자 학교 측은 대학 흔들기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남학원 정상화추진위원회가 최근 모 일간지에 게재한 공고문입니다. 서남학원의 인수자를 공개 모집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평교수 협의회라는 단체가 거들고 나섰습니다. 지난 2월 서남학원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명지의료재단에 대해 재정 능력이 의심스럽다며 재정 기여자를 다시 선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인 바꾸고 횡령액 330억 교비를 교비 통장에 납입할 수 있는 인수자가 오면 서남대 산다는 거죠. 이에 대해 서남대학교 총장과 교수협의회, 직원노조와 총학생회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공고문을 게재한 옛 임원들은 서남학원과 서남대에 더 이상 법적인 권한이 없다며 법적 기구인 이사회를 통과하지 않은 공모는 불법이기 때문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작금의 사태를 야기한 이용화 및 그 추종 세력에 의한 불법 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하고 그들의 어떠한 행위도 일체 인정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대학 측은 또 현재의 재정 기여자가 협약에 따라 충실하게 지원하고 있다며 평교수 협의회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했다고 말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재정 기여자를 선정한 서남대가 또다시 법적 분쟁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대기업 진입을 눈앞에 둔 하림그룹이 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이 하림그룹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업계는 이번 조사가 프랜차이즈에 대한 치킨 납품이나 계열사에 대한 지배 구조 등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림그룹은 올 초 50억 원 상당의 가짜 친환경 닭고기를 유통하다 적발된 데 이어 사료 가격 담합 의혹으로 공정위로부터 100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도내 사회복지시설 10곳 중 4곳이 성면 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도내 장애인과 노인, 아동복지시설 389곳 가운데 42%인 166곳이 1급 발암물질인 성면이 사용된 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시설에는 성면이 함유된 분무제나 내화 피복제가 사용됐으며 전북 지역은 건축물 수로는 전국에서 4번째, 비율은 부산에 이어 2번째로 높습니다. 공원 묘지에서 조화가 사라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완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8일 저녁 완주 공설공원 묘지에서 헌화용 조화 700여 개, 시가 400만 원 상당이 도난당했습니다. 경찰은 남성 4명이 조화를 훔쳐가는 CCTV 영상을 확보하는 한편 조화 유통업자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을 쫓고 있습니다. 교육부 간부가 서해대 인수 과정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해대 이사장의 교비 횡령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방검찰청은 학교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교육부 고위 간부가 이사장 측에게서 골프 접대 등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대학 인수 정보를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간부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완주군 용진면이 오늘부터 읍으로 승격됐습니다. 본격적인 가을 산행철을 맞아 선운산 도립공원에 민간 산악구조대가 창설됐습니다. 이 밖에 시군 지역 소식 이흥래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완주군 용진면이 삼례와 봉동에 이어 완주군 내 3번째 읍으로 승격됐습니다. 용진면은 완주군청사가 지난 2012년 7월 전주에서 이전함에 따라 읍 승격 조건을 갖췄지만 읍 설치에 따른 법적 요건과 절차를 갖춰 오늘부터 읍으로 승격했습니다. 도내에서 읍 승격은 지난 1995년 김제 만경과 남원 운봉이 승격한 지 20년 만으로 완주군은 오는 8일 읍 승격 기념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우리 완주군은 이번 용진읍 승격을 계기로 10만 시대를 넘어 15만 시대로 도약하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18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아오는 선운산의 산악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민간인 산악구조대가 설치됐습니다. 고창 출신 전문 산악인 6명으로 구성된 선운산 산악구조대는 탐방객을 대상으로 안전교육과 안전점검 활동을 벌이며 비상시 신속한 구조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순창군이 10억 원을 들여 의료와 IT 융합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 사업을 완료함에 따라 8개 보건진료소와 보건의료원 간 영상진료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순창군은 보건진료소와 보건의료원 간 화상진료를 앞으로 대학병원 등 3차 병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자취를 감추었던 임실군 오수면 대정저수지의 가시연꽃이 최근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대정저수지는 수백 년 된 노선과 왕버드나무가 어우러져 사진 작가 등 여행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곳인데 100년 만에 피는 꽃이라는 가시연꽃이 모습을 보여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흥래입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이달 한 달 동안 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을 벌여 지난해보다 33건이 늘어난 7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52건이 형사 입건됐고 위반 품목으로는 돼지고기가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추김치 15건, 쇠고기와 채소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해상법규를 위반한 선박과 낚시객 등이 적발됐습니다. 군산해양안전선은 지난 25일부터 5일 동안 주꾸미 낚시를 하며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낚시객과 선장 등 10명을 적발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레저보트를 운항한 40대 남성을 입건하는 등 모두 17건을 적발했습니다. 한편 해경은 오늘까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고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각종 문화행사 소식 안내해드립니다. 진포예술제가 오늘부터 15일까지 군산예술의 전당과 은파 물빛달이 일원에서 열립니다. 항림 구휘찬 서예가의 작품이 오늘까지 전북예술회관에서 전시됩니다.
시각장애인들로 구성된 하트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공연이 오늘 정읍애육원 야외 무대에서 열립니다. 전북 도립국악원 관현악단이 펼치는 모교 국악 예술 무대가 오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도둑들의 에피소드를 담은 시사 코미디 연극 늙은 도둑 이야기가 내일 부안예술회관에서 무료로 공연됩니다. 완주 와일드 푸드 축제가 내일부터 사흘간 고산 자연휴양림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제10회 정읍 구절초 축제가 모레부터 11일까지 옥정호 구절초 테마공원에서 개최됩니다. 군산시가 오늘과 내일 월명 종합경기장에서 제53주년 군산 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진행합니다. 제2회 원광대학교 병원 중증외상 심포지엄이 오늘 외래 일관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영호남 8개 시도의 각종 공예품을 전시 판매하는 행사가 오늘부터 나흘간 전주 공예품 전시관에서 열립니다. 오늘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흐리고 비가 오다가 늦은 오후에 점차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30에서 80mm며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2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오전에 1.5에서 3m, 오후에 2에서 5m로 점차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10월의 첫날인데요. 기분 좋게 시작하십시오. 전재미 씨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